우선 오피스텔이 어려운 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 먼저 알려드리는 로원 센트럴 부동산TV 한명아입니다. 요즘 저희 부동산에 SK 리더스뷰 1차 입주를 앞두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입주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마무리가 다 되신 듯한데 오피스텔은 업무용인지 주택용인지 어느 것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듯합니다. 하여 상담해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해도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건져가시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이 어려운 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할 때 양도세에서 업무용인지 주택용인지 적용이 각 세금마다 다른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예전에 오피스텔 세금에 대한 내용 영상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이미 있는 오피스텔을 잔금에 앞서서 소유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먼저 내가 직접 거주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하면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도 별개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 임대차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피스텔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임대 사업자. 두 번째, 주택 임대 사업자. 세 번째, 일반 임대 사업자도 주택 임대 사업자도 아무것도 안 하신 소유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으면 의무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소유자님 상황에 따라 각자 사정이 조금씩 다르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혜택과 의무를 잘 조합해서 저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해결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하신 일반 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는 소유주님들이 분양 단계에서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일단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선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일반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점으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장점이므로 이쪽으로 끌리기는 합니다. 단점으로는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했다는 내용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와 부가세를 받아서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과세관청에 부가세를 납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SK 1차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는 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가구보다는 책상을 많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한데 주거하기 편하도록 가구하고 가전이 완비가 되어 있으므로 업무용이기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주님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전입을 하지 않는 조건에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전입만 안 한다면 주거로 사용하게 되어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 부분은 양도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보다는 실제로 뭐로 사용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해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할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장점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이 있어도 생애 1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주거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구청과 세무서에 둘 다 등록하셔야 하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셔야 하고 세입자 변동사항을 렌트홈이나 구청에 계속 보고를 해야 하며 10년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해도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1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입니다. 단점으로는 부가세 환급 혜택, 취득세 감면 혜택 모두 받을 수 없고 주택수에도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럼 단점만 있고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임대사업자의 의무,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금 문제를 잠깐 살펴본다면 오피스텔은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할 때 다른 주택, 아파트를 취득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잡히므로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보유할 때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거나 세 번째처럼 사업자를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고 하면 공부상으로 일반 상업용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거나 주거용 재산세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다면 주택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재산세는 상업용 재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 주택용 재산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택용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 종부세에 오피스텔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여 지금 소유주택의 공시가격과 오피스텔 공시가격이 6억이 넘을 염려가 있다고 하면 주택용 재산세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상업용 재산세를 낸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자유롭습니다. 처분할 때 양도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를 냈다면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거나 소유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한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1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양도세율은 50%, 2년 뒤에 매도할 때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일반 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럼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 사업자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때 주택수에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으로 일반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주가 주거로 사용하는 임차인을 전입하지 못하게 하고 일반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수에서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듯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양도세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실제로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했는지 아닌지 과세관청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여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고 이를 유지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처음 목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을 하면 안 됐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본인도 오피스텔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수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요즘 오피스텔이 뜨고 있습니다. 아파트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업무용으로 둔갑시켜서 소유자 사정에 따라 주택수에서도 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공실로 만들었다고 해서 업무시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공실인 경우 전 거주자가 무엇으로 사용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하니 실제로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업무시설로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큰 장점 때문에 다주택자의 규제가 심해지는 이 시점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어시티 SK 리더스뷰 1차는 너무 좋은 입지에 세대수도 많아서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기가 있는 좋은 오피스텔은 일단 오피스텔의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피스텔의 단점인 높은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나옵니다. 이런 좋은 오피스텔을 지금은 높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소유자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소유자님들의 사정에 따라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약간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매도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높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매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참고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4년 안에 매도 계획이 없다 하시면 1년 뒤나 2년 뒤 양도세 50%나 일반과세 되는 시점에 오피스텔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고 최종 1주택에 걸리지 않게 2년 뒤에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주택을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소유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주택 임대 사업자는 지금은 10년짜리만 있으니까 10년 안에 폐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받으면서 10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에서 내가 조만간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여기 SK 1차 오피스텔을 등기하고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취득세 중과 변경되기 전인 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오피스텔 등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고 해도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유자님들의 사정에 따라 오피스텔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각각 모두 다릅니다. 하여 상황에 맞게 일반 임대 사업자를 고수하실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등기했다가 바로 매도할 건지 고민하셔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매도하여도 양도세는 매매 차익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양도세는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로 인한 소유주택의 양도세 부분입니다. 아무리 임차인 전입 안 되는 조건으로 임차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한다면 전입 여부 상관없이 주택수로 볼 수 있으니까 소유주택 매매하시기 앞서서 세무사님과 반드시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부탁드립니다. SK 리더스뷰 1차 오피스텔은
입지가 굉장히 좋고 주택 규제로 인해서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다 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이상으로 고객님들께서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